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지금 3학년이 개학을 해서, 지금 1학년들 라이브 수업이 진행이 어려워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일반 친구들은 이거를, 정상적으로 화요일 날 업로드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6반 친구들도 녹화된 거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되게 많은 첫 번째 주제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개념 카드 같은 걸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뭐 정리하는 방법,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 하이라이트 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해봤다면 2, 3단원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념 카드를 학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수행평가 활동이라고 했었죠. 그 기후, 관광 관련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어요. 이 상품 만드는 활동들로 우리가 주제 선택, 그리고 뭐 자료 정하는 거, 자료 수집하는 방법, 아이디어 회의하는 방법,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온라인 학습 도구를 많이 활용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앱들을 뭐 다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다 쓰기 너무 버겁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걸 다 해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소개하는 활동이니까,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여러분한테 맞는 것들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쭉 순서대로 밟아왔다면 아마 저번 시간 선생님 과제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후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자. 이거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간편하게 요약하는 거 한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여러 또 앱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한테 뭐꼭 해봐라 라고 이걸로 하라고 얘기하진 않겠고요. 한 가지 간단한 어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안내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오늘 할 거는 이겁니다. 기후 건강 상품 만들기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지난 시간까지 멘티미터라는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이디어 모으는 거 해봤고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거 인터뷰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방법, 그 주요 단어들 가지고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이거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것들을 소개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해서 작업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상품 만들기 결과를 좀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결과물은 원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등교했다면 친구들 앞에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했었을 거예요. 발표하고 질문도 해보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결과물만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는 거 해볼 거고요. 그리고 5단원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라는 걸 통해 두 번째 활동을 시작할 건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똑같이 내용 정리는 그 퀴즐렛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학습했는지 디지털 것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활동 재난 대응 UCC 제작하기 만들기 활동으로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자연재해 발생 지역,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자연재해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생활 모습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UCC로 제작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지난 시간에 하는 거는 발표할 차례인데, 요거는, 프레젠테이션 지금 실제 나와서 발표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한 장 정도로 요약해서 그 결과물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지금도 위드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걸 아직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바빠서 그런지. 이건 나중에 실제로도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혹시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이걸 만들어 놓고, 위드랑에 올려놓으면, 수업 시간에 그거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카드뉴스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장에 이제 그 그림과 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이걸 간단하게 직접 그냥 만들어 볼 수 있는 어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두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카드뉴스라고 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그냥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왔어요. 글그램이라는 앱도 있고, 큐카드뉴스 이런 앱도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미지를 찾고,
거기다 메시지에 해당하는 문구를 좀 삽입하면 한 장에 한 장의 카드에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가 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포스터 만들기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더 정보나 사진 같은 게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카드뉴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모바일로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좋게 간략하게 정보를 압축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본을 써봐서 알겠지만 대본을 길게 쓰는 게 처음은 되게 힘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압축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아마 알 거예요. 카드뉴스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활동 간단하게 우리 짚어보고 그 다음에 UCC 만들기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교과서. 자, 보고 있죠?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몇 단원이냐면 5단원입니다. 5단원. 5단원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자연재해라는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연재해 개념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로 약속했던 거 있었어요. 처음에 단원을 빠르게 읽는 거,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빨리빨리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오른쪽 아래 칸에다가 우리 뭐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메모 만들어가지고 단어장 만들기로 했었어. 단어장. 뭐죠? 자연재해란 무엇인가?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합시다. 여기 이제 딱 쭉 여러 가지 단어장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자연재해 의미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연재해는 인간과 인간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자연현상을 말한대요. 자연현상. 인간이 만들어낸 건 자연재해라고 하지 않죠. 자연현상. 자연재해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인간이 입는 피해 규모가 매우 달라지는데, 뭐 세계에는 기상이변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자연재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크게는 기상, 우리 이제 날씨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지각, 땅 아래, 땅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한 자연재해가 나타날 수가 있대요. 기상에 의한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우리한테 자주 영향을 줬던 홍수나 태풍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풍수해, 그리고 오랜 가뭄, 폭설, 우박, 해일, 안개, 토네이도, 폭염, 한파.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들은 거의 다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이제 지각 변동, 땅이 막 움직이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끊어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로 인한 자연재해, 화산 활동, 지진, 그리고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했던 거, 그렇죠? 산사태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둘 다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좀 무섭게 와닿는 건 지각 변동에 의한 것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무섭고 하고, 그죠?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각각 지금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풍수해가 뭐예요? 뭐, 해일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하이라이트, 뭐, 노란색 하이라이트 쳐놓고, 모르는 단어니까 찾아보고, 이제 뜻을 메모장에다가 기록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면, 기상에 의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자, 홍수는 어느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가? 가뭄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좋겠죠. 이게 꼭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난다고 보기보다는, 뭐, 우리나라도 홍수가 굉장히 좀 자주 발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1년, 가끔 뭐 2, 3년에 한번 큰 홍수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지역, 그 중에서도 홍수가 유난히 달라는 지역 같은 게 있어요. 뭐, TV를 보다 보면 자주 잠기는 지역도 있고. 자, 그럼 그런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볼 수 있겠죠. 홍수 자체는 일단 비가 많이 와야 되겠죠.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자, 둘째 줄 볼게요. 홍수는, 자, 고온, 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집중호우가 내린다. 자, 여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읽어봤었을 거야. 자, 야, 일단 학생목도 빨간색이죠. 자, 고온, 다습, 매우 온도가 높고, 습한, 물기가 많은 그런 곳에,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네.
그러면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네요. 자, 계절풍의 영향. 우리가 바람의 종류 아마 여러분들 몇 가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서 한쪽으로 계속 부는 방향, 이런 거를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그랬죠. 편서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 1년 내내. 근데 어떤 뭐 위도나 그 기압에 의해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계절마다 바뀌는 바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절풍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요. 여름에는 남동 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곤 하죠. 이런 것들을 계절풍이라고 한대요. 이런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그리고 대하천 있는 유역에서 홍수가 많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죠. 뭐 가뭄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인데, 자, 가뭄, 비가 내리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위도와 경도 얘기하면서 그때 어느 한 부분에서 이런 지역은 굉장히 가물고 비가 적게 내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알기로는 남북 회기선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넘겨봤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열대 저기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열대 저기압. 여기가 열대 기후잖아요. 그렇죠? 열대 기후. 열대 기후. 저기압이라는 건 기압이 낮다는 얘기인데요.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바람이 타고 올라가는 이런 거. 열대에서 만들어진 저기압. 태풍들, 최대 풍속이 18m/s 이런 겁니다. 자, 열대 저기압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자, 북태평양이나 필리핀 동부에서 발생한 거 태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서양 연안에서 발생하는 거 허리케인이라고 하고요. 인도양과 아라비아에서 발생하는 건 사이클론이라고 한대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태풍을 뭐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여러 군데 이름을 다르게 합니다. 이제 좀 대충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예요. 자, 기상에 의한 재해. 그 외에도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가 있는데 이게 심하진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피해가 커요. 그렇죠? 화산활동. 화산활동이란 건 이제 땅이 그 메틀이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서로 부딪히다가 이게 약한 곳을 뚫고 나오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 오래된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새로 생긴 땅들 있죠. 새로 생긴 땅이나 판가판의 경계라든 이런 곳은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굉장히 높은 산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어린 그런 지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진 해일 같은 경우는 땅 속에서 한번 울렁거리기 시작하면 그 물결이 점점 거세져서 거대한 파도가 돼서 이제 접친 것들을 해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마 이런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가 잠겨버리는 그런 해일, 지진과 같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 여기에 한 있고요. 발생하는 국가들, 이걸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아마 여러분 참고해서 보면 나중에 뭐 여행을 갈 때 참고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치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걸 봤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일단 뭐 의식주가 바뀌겠죠. 그렇죠? 사는 곳의 위치도 달라질 테고. 여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같이 본 것처럼 정리해서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겠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계약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리 준비를 다 했죠. 코로나 같은 사태는 자연재해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기로 다 계획을 짜놓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선생님도 첫날부터 좀 당황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열을 쟀는데 여기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미리 정해진 그 매뉴얼대로 행동했으면 되는데 싹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고 하얘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건 몇 번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직접
해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 수행평가의 목표는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 그 자료를 조사해보고 이거를 UCC로 제작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UCC가 뭐냐 일단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컨텐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저작물로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을 거의 다 UCC라고 하죠. 자, 그러려면 꼭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어떤 재난을 가지고 UCC를 만들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재난이 굉장히 많아요. 지진도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요. 전기가 나갈 때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 생활에 가장 가까운 거.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하나씩. 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상황이 꼭 나는 실제로 대처해보지 못했지만 찾아오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고 한번 알았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왜 발생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면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꼭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UCC 자료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 저런 자료들은 이런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쉽구나라는 몇 가지 성공적인 UCC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한 3가지 정도씩을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막이 될 수도 있고요. 행동하는 실제 그 움직임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어떤 마크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여러분들 UCC 자료를 찾아보고 이걸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오늘은 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안내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핵심은 1, 2, 3, 4단원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 5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5단원에 대한 내용 파악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내용 파악할 때 우리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하이라이트, 메모, 노트 이래가지고 개념 정리가 끝이 나면 자료조사 하고 이제 완성하는 거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그 5단원 내용 정리와 그 어떤 자연재해를 가지고 다뤄보고 싶은 것인지, 자연재해의 원인, 발생 배경, 대응 방안들을 간단하게 조사해오고 몇 가지 영상들을 한번 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도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끝으로 우리가 등교할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볼 때 기준으로 여러분 다음 주면 선생님 실제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딱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몸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